안녕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안개 낀 숲을 헤매는 듯한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나의 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지금 내리는 비는 언제쯤 그칠 것인지, 저 너머에는 과연 찬란한 햇살이 기다리고 있을지, 수많은 질문 속에서 답을 찾고자 할 때 우리 선조들은 자연의 순환과 우주의 질서 속에서 그 지혜를 구하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혜의 한 갈래인 사주 명리학을 통해 우리 앞에 놓인 삶의 지도를 함께 펼쳐보고자 합니다. 사주란 한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의 연, 월, 일, 시, 이 네 가지 기둥에 담긴 기운을 분석하여 인생의 큰 흐름과 잠재력을 이해하려는 동양의 오랜 학문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운명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기운의 특성을 이해하고 삶의 파도를 더욱 지혜롭게 항해하기 위한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긍정적인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선한 기운을 널리 퍼뜨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 직업의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젊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애운과 취업운에 대해 깊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주를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올해 그의 인생에 한 여성이 나타나 인연을 맺게 될 기운은 강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그의 감정적인 부분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았죠. 하지만 직업의 문은 달랐습니다. 그의 사주에서 직업을 상징하는 기운, 즉 관운이 올해의 기운과 강하게 부딪히는 충의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명리학에서 충이란 서로 다른 기운이 강하게 충돌하여 불안정, 변화, 그리고 때로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거나 설령 직장에 다니고 있더라도 그만두게 될 가능성이 높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 시대 많은 청년들이 겪는 현실과도 닮아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의 성공이 다른 분야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불확실성의 시대. 그의 사주는 돈을 버는 것과는 별개로 직업적인 성취나 승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무리하게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보다는 현재의 자리에서 묵묵히 버텨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돛을 올리기보다 닻을 내리고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생의 어떤 시기에는 버티는 것만으로도 가장 위대한 전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직업적인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 또한 지나가는 하나의 계절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면 또 다른 분의 사주는 앞으로 3년간 관운이 꾸준히 이어진다고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다소 피곤하고 신경 쓸 일이 많을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귀인을 만나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안정적인 직장으로 나아갈 힘이 강했습니다. 내년과 내후년까지 그 기운이 이어지니 조급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처럼 사주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성공이나 실패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이 씨앗을 뿌릴 때인지 열매를 거둘 때인지 혹은 밭을 갈며 다음 농사를 준비해야 할 때인지를 알려주는 자연의 달력과도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재물의 흐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여성분은 자신의 재물운이 어떠할지 궁금해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사주에는 올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탈재의 기운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10년 주기로 바뀌는 인생의 큰 흐름인 대운마저 재물이 빠져나가는 시기였기에 그 어려움은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현금을 보유하기보다는 부동산이나 안정적인 적금 등 문서의 형태로 자산을 바꾸어 지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돈에도 흐름이 있어 때로는 강물처럼 불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댐의 수문이 열린 듯 세차게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분의 경우 올해의 힘든 시기만 잘 넘긴다면 내년과 내후년에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대운에서는 다시 안정을 찾아갈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않고 현재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여성분의 사주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재물운은 마치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꽃을 피우는 봄과 같이 올 하반기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생의 큰 흐름인 대운 또한 재물을 상징하는 화의 기운이 강해지는 환경에 놓여 있었기에 앞으로의 금전적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벌어들인 돈을 다시 문서, 즉 부동산과 같은 안정적인 자산으로 바꾸어 부를 축적해 나가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재물의 싹을 틔우고 앞으로 다가올 풍요로운 계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연의 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남성분은 어떤 기운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될지 질문했습니다. 그의 사주를 분석해보니 오행이 골고루 분포하여 균형 잡힌 모습을 보였으나 정작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목의 기운이 다소 약한 편이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자신에게 부족한 기운을 상대방이 채워줄 때 좋은 궁합으로 보곤 합니다. 따라서 이분에게는 자신과 같은 목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나 목의 성장을 도와주는 화의 기운이 강한 사람, 예를 들어 띠로 본다면 말띠와 같은 인연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을 넘어 서로의 존재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천생연분이라 부르는 인연이란 어쩌면 이처럼 서로의 기운을 북돋아주며 삶의 균형을 함께 맞추어가는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사연을 통해 인생의 다양한 길과 흐름을 엿보았습니다. 사주 명리학은 미래를 맞추는 점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도 몰랐던 나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내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언제인지를 가늠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지혜의 도구입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가 몰아칠 수도 있고 때로는 잔잔한 순풍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데 있어 작지만 의미 있는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안개 낀 숲을 헤매는 듯한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나의 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지금 내리는 비는 언제쯤 그칠 것인지, 저 너머에는 과연 찬란한 햇살이 기다리고 있을지, 수많은 질문 속에서 답을 찾고자 할 때 우리 선조들은 자연의 순환과 우주의 질서 속에서 그 지혜를 구하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혜의 한 갈래인 사주 명리학을 통해 우리 앞에 놓인 삶의 지도를 함께 펼쳐보고자 합니다. 사주란 한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의 연, 월, 일, 시, 이 네 가지 기둥에 담긴 기운을 분석하여 인생의 큰 흐름과 잠재력을 이해하려는 동양의 오랜 학문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운명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기운의 특성을 이해하고 삶의 파도를 더욱 지혜롭게 항해하기 위한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긍정적인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선한 기운을 널리 퍼뜨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 직업의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젊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애운과 취업운에 대해 깊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주를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올해 그의 인생에 한 여성이 나타나 인연을 맺게 될 기운은 강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그의 감정적인 부분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았죠. 하지만 직업의 문은 달랐습니다. 그의 사주에서 직업을 상징하는 기운, 즉 관운이 올해의 기운과 강하게 부딪히는 충의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명리학에서 충이란 서로 다른 기운이 강하게 충돌하여 불안정, 변화, 그리고 때로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거나 설령 직장에 다니고 있더라도 그만두게 될 가능성이 높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 시대 많은 청년들이 겪는 현실과도 닮아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의 성공이 다른 분야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불확실성의 시대. 그의 사주는 돈을 버는 것과는 별개로 직업적인 성취나 승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무리하게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보다는 현재의 자리에서 묵묵히 버텨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돛을 올리기보다 닻을 내리고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생의 어떤 시기에는 버티는 것만으로도 가장 위대한 전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직업적인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 또한 지나가는 하나의 계절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면 또 다른 분의 사주는 앞으로 3년간 관운이 꾸준히 이어진다고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다소 피곤하고 신경 쓸 일이 많을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귀인을 만나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안정적인 직장으로 나아갈 힘이 강했습니다. 내년과 내후년까지 그 기운이 이어지니 조급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처럼 사주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성공이나 실패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이 씨앗을 뿌릴 때인지 열매를 거둘 때인지 혹은 밭을 갈며 다음 농사를 준비해야 할 때인지를 알려주는 자연의 달력과도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재물의 흐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여성분은 자신의 재물운이 어떠할지 궁금해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사주에는 올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탈재의 기운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10년 주기로 바뀌는 인생의 큰 흐름인 대운마저 재물이 빠져나가는 시기였기에 그 어려움은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현금을 보유하기보다는 부동산이나 안정적인 적금 등 문서의 형태로 자산을 바꾸어 지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돈에도 흐름이 있어 때로는 강물처럼 불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댐의 수문이 열린 듯 세차게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분의 경우 올해의 힘든 시기만 잘 넘긴다면 내년과 내후년에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대운에서는 다시 안정을 찾아갈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않고 현재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여성분의 사주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재물운은 마치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꽃을 피우는 봄과 같이 올 하반기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생의 큰 흐름인 대운 또한 재물을 상징하는 화의 기운이 강해지는 환경에 놓여 있었기에 앞으로의 금전적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벌어들인 돈을 다시 문서, 즉 부동산과 같은 안정적인 자산으로 바꾸어 부를 축적해 나가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재물의 싹을 틔우고 앞으로 다가올 풍요로운 계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연의 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남성분은 어떤 기운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될지 질문했습니다. 그의 사주를 분석해 보니 오행이 골고루 분포하여 균형 잡힌 모습을 보였으나 정작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목의 기운이 다소 약한 편이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자신에게 부족한 기운을 상대방이 채워줄 때 좋은 궁합으로 보곤 합니다. 따라서 이분에게는 자신과 같은 목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나 목의 성장을 도와주는 화의 기운이 강한 사람, 예를 들어 띠로 본다면 말띠와 같은 인연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을 넘어 서로의 존재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천생연분이라 부르는 인연이란 어쩌면 이처럼 서로의 기운을 북돋아주며 삶의 균형을 함께 맞추어가는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사연을 통해 인생의 다양한 길과 흐름을 엿보았습니다. 사주 명리학은 미래를 맞추는 점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도 몰랐던 나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내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언제인지를 가늠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지혜의 도구입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가 몰아칠 수도 있고 때로는 잔잔한 순풍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데 있어 작지만 의미 있는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안개 낀 숲을 헤매는 듯한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나의 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지금 내리는 비는 언제쯤 그칠 것인지, 저 너머에는 과연 찬란한 햇살이 기다리고 있을지, 수많은 질문 속에서 답을 찾고자 할 때 우리 선조들은 자연의 순환과 우주의 질서 속에서 그 지혜를 구하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혜의 한 갈래인 사주 명리학을 통해 우리 앞에 놓인 삶의 지도를 함께 펼쳐보고자 합니다. 사주란 한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의 연, 월, 일, 시, 이 네 가지 기둥에 담긴 기운을 분석하여 인생의 큰 흐름과 잠재력을 이해하려는 동양의 오랜 학문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운명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기운의 특성을 이해하고 삶의 파도를 더욱 지혜롭게 항해하기 위한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긍정적인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선한 기운을 널리 퍼뜨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 직업의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젊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애운과 취업운에 대해 깊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주를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올해 그의 인생에 한 여성이 나타나 인연을 맺게 될 기운은 강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그의 감정적인 부분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았죠. 하지만 직업의 문은 달랐습니다. 그의 사주에서 직업을 상징하는 기운, 즉 관운이 올해의 기운과 강하게 부딪히는 충의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명리학에서 충이란 서로 다른 기운이 강하게 충돌하여 불안정, 변화, 그리고 때로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거나 설령 직장에 다니고 있더라도 그만두게 될 가능성이 높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 시대 많은 청년들이 겪는 현실과도 닮아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의 성공이 다른 분야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불확실성의 시대. 그의 사주는 돈을 버는 것과는 별개로 직업적인 성취나 승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무리하게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보다는 현재의 자리에서 묵묵히 버텨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돛을 올리기보다 닻을 내리고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생의 어떤 시기에는 버티는 것만으로도 가장 위대한 전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직업적인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 또한 지나가는 하나의 계절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면 또 다른 분의 사주는 앞으로 3년간 관운이 꾸준히 이어진다고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다소 피곤하고 신경 쓸 일이 많을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귀인을 만나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안정적인 직장으로 나아갈 힘이 강했습니다. 내년과 내후년까지 그 기운이 이어지니 조급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처럼 사주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성공이나 실패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이 씨앗을 뿌릴 때인지 열매를 거둘 때인지 혹은 밭을 갈며 다음 농사를 준비해야 할 때인지를 알려주는 자연의 달력과도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재물의 흐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여성분은 자신의 재물운이 어떠할지 궁금해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사주에는 올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탈재의 기운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10년 주기로 바뀌는 인생의 큰 흐름인 대운마저 재물이 빠져나가는 시기였기에 그 어려움은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현금을 보유하기보다는 부동산이나 안정적인 적금 등 문서의 형태로 자산을 바꾸어 지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돈에도 흐름이 있어 때로는 강물처럼 불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댐의 수문이 열린 듯 세차게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분의 경우 올해의 힘든 시기만 잘 넘긴다면 내년과 내후년에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대운에서는 다시 안정을 찾아갈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않고 현재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여성분의 사주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재물운은 마치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꽃을 피우는 봄과 같이 올 하반기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생의 큰 흐름인 대운 또한 재물을 상징하는 화의 기운이 강해지는 환경에 놓여 있었기에 앞으로의 금전적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벌어들인 돈을 다시 문서, 즉 부동산과 같은 안정적인 자산으로 바꾸어 부를 축적해 나가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재물의 싹을 틔우고 앞으로 다가올 풍요로운 계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연의 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남성분은 어떤 기운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될지 질문했습니다. 그의 사주를 분석해보니 오행이 골고루 분포하여 균형 잡힌 모습을 보였으나 정작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목의 기운이 다소 약한 편이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자신에게 부족한 기운을 상대방이 채워줄 때 좋은 궁합으로 보곤 합니다. 따라서 이분에게는 자신과 같은 목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나 목의 성장을 도와주는 화의 기운이 강한 사람, 예를 들어 띠로 본다면 말띠와 같은 인연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을 넘어 서로의 존재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천생연분이라 부르는 인연이란 어쩌면 이처럼 서로의 기운을 북돋아주며 삶의 균형을 함께 맞추어가는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사연을 통해 인생의 다양한 길과 흐름을 엿보았습니다. 사주 명리학은 미래를 맞추는 점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도 몰랐던 나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내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언제인지를 가늠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지혜의 도구입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가 몰아칠 수도 있고, 때로는 잔잔한 순풍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데 있어 작지만 의미 있는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안개 낀 숲을 헤매는 듯한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나의 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지금 내리는 비는 언제쯤 그칠 것인지, 저 너머에는 과연 찬란한 햇살이 기다리고 있을지, 수많은 질문 속에서 답을 찾고자 할 때 우리 선조들은 자연의 순환과 우주의 질서 속에서 그 지혜를 구하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혜의 한 갈래인 사주 명리학을 통해 우리 앞에 놓인 삶의 지도를 함께 펼쳐보고자 합니다. 사주란 한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의 연, 월, 일, 시, 이 네 가지 기둥에 담긴 기운을 분석하여 인생의 큰 흐름과 잠재력을 이해하려는 동양의 오랜 학문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운명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기운의 특성을 이해하고 삶의 파도를 더욱 지혜롭게 항해하기 위한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긍정적인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선한 기운을 널리 퍼뜨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 직업의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젊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애운과 취업운에 대해 깊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주를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올해 그의 인생에 한 여성이 나타나 인연을 맺게 될 기운은 강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그의 감정적인 부분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았죠. 하지만 직업의 문은 달랐습니다. 그의 사주에서 직업을 상징하는 기운, 즉 관운이 올해의 기운과 강하게 부딪히는 충의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명리학에서 충이란 서로 다른 기운이 강하게 충돌하여 불안정, 변화, 그리고 때로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거나 설령 직장에 다니고 있더라도 그만두게 될 가능성이 높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 시대 많은 청년들이 겪는 현실과도 닮아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의 성공이 다른 분야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불확실성의 시대. 그의 사주는 돈을 버는 것과는 별개로 직업적인 성취나 승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무리하게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보다는 현재의 자리에서 묵묵히 버텨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돛을 올리기보다 닻을 내리고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생의 어떤 시기에는 버티는 것만으로도 가장 위대한 전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직업적인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 또한 지나가는 하나의 계절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면 또 다른 분의 사주는 앞으로 3년간 관운이 꾸준히 이어진다고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다소 피곤하고 신경 쓸 일이 많을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귀인을 만나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안정적인 직장으로 나아갈 힘이 강했습니다. 내년과 내후년까지 그 기운이 이어지니 조급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처럼 사주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성공이나 실패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이 씨앗을 뿌릴 때인지 열매를 거둘 때인지 혹은 밭을 갈며 다음 농사를 준비해야 할 때인지를 알려주는 자연의 달력과도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재물의 흐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여성분은 자신의 재물운이 어떠할지 궁금해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사주에는 올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탈재의 기운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10년 주기로 바뀌는 인생의 큰 흐름인 대운마저 재물이 빠져나가는 시기였기에 그 어려움은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현금을 보유하기보다는 부동산이나 안정적인 적금 등 문서의 형태로 자산을 바꾸어 지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돈에도 흐름이 있어 때로는 강물처럼 불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댐의 수문이 열린 듯 세차게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분의 경우 올해의 힘든 시기만 잘 넘긴다면 내년과 내후년에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대운에서는 다시 안정을 찾아갈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않고 현재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여성분의 사주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재물운은 마치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꽃을 피우는 봄과 같이 올 하반기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생의 큰 흐름인 대운 또한 재물을 상징하는 화의 기운이 강해지는 환경에 놓여 있었기에 앞으로의 금전적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벌어들인 돈을 다시 문서, 즉 부동산과 같은 안정적인 자산으로 바꾸어 부를 축적해 나가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재물의 싹을 틔우고 앞으로 다가올 풍요로운 계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연의 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남성분은 어떤 기운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될지 질문했습니다. 그의 사주를 분석해보니 오행이 골고루 분포하여 균형 잡힌 모습을 보였으나 정작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목의 기운이 다소 약한 편이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자신에게 부족한 기운을 상대방이 채워줄 때 좋은 궁합으로 보곤 합니다. 따라서 이분에게는 자신과 같은 목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나 목의 성장을 도와주는 화의 기운이 강한 사람, 예를 들어 띠로 본다면 말띠와 같은 인연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을 넘어 서로의 존재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천생연분이라 부르는 인연이란 어쩌면 이처럼 서로의 기운을 북돋아주며 삶의 균형을 함께 맞추어가는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사연을 통해 인생의 다양한 길과 흐름을 엿보았습니다. 사주 명리학은 미래를 맞추는 점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도 몰랐던 나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내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언제인지를 가늠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지혜의 도구입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가 몰아칠 수도 있고 때로는 잔잔한 순풍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데 있어 작지만 의미 있는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안개 낀 숲을 헤매는 듯한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나의 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지금 내리는 비는 언제쯤 그칠 것인지, 저 너머에는 과연 찬란한 햇살이 기다리고 있을지, 수많은 질문 속에서 답을 찾고자 할 때 우리 선조들은 자연의 순환과 우주의 질서 속에서 그 지혜를 구하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혜의 한 갈래인 사주 명리학을 통해 우리 앞에 놓인 삶의 지도를 함께 펼쳐보고자 합니다. 사주란 한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의 연, 월, 일, 시, 이 네 가지 기둥에 담긴 기운을 분석하여 인생의 큰 흐름과 잠재력을 이해하려는 동양의 오랜 학문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운명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기운의 특성을 이해하고 삶의 파도를 더욱 지혜롭게 항해하기 위한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긍정적인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선한 기운을 널리 퍼뜨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 직업의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젊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애운과 취업운에 대해 깊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주를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올해 그의 인생에 한 여성이 나타나 인연을 맺게 될 기운은 강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그의 감정적인 부분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았죠. 하지만 직업의 문은 달랐습니다. 그의 사주에서 직업을 상징하는 기운, 즉 관운이 올해의 기운과 강하게 부딪히는 충의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명리학에서 충이란 서로 다른 기운이 강하게 충돌하여 불안정, 변화, 그리고 때로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거나 설령 직장에 다니고 있더라도 그만두게 될 가능성이 높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 시대 많은 청년들이 겪는 현실과도 닮아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의 성공이 다른 분야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불확실성의 시대. 그의 사주는 돈을 버는 것과는 별개로 직업적인 성취나 승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무리하게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보다는 현재의 자리에서 묵묵히 버텨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돛을 올리기보다 닻을 내리고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생의 어떤 시기에는 버티는 것만으로도 가장 위대한 전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직업적인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 또한 지나가는 하나의 계절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면 또 다른 분의 사주는 앞으로 3년간 관운이 꾸준히 이어진다고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다소 피곤하고 신경 쓸 일이 많을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귀인을 만나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안정적인 직장으로 나아갈 힘이 강했습니다. 내년과 내후년까지 그 기운이 이어지니 조급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처럼 사주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성공이나 실패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이 씨앗을 뿌릴 때인지 열매를 거둘 때인지 혹은 밭을 갈며 다음 농사를 준비해야 할 때인지를 알려주는 자연의 달력과도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재물의 흐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여성분은 자신의 재물운이 어떠할지 궁금해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사주에는 올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탈재의 기운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10년 주기로 바뀌는 인생의 큰 흐름인 대운마저 재물이 빠져나가는 시기였기에 그 어려움은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현금을 보유하기보다는 부동산이나 안정적인 적금 등 문서의 형태로 자산을 바꾸어 지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돈에도 흐름이 있어 때로는 강물처럼 불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댐의 수문이 열린 듯 세차게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분의 경우 올해의 힘든 시기만 잘 넘긴다면 내년과 내후년에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대운에서는 다시 안정을 찾아갈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않고 현재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여성분의 사주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재물운은 마치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꽃을 피우는 봄과 같이 올 하반기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생의 큰 흐름인 대운 또한 재물을 상징하는 화의 기운이 강해지는 환경에 놓여 있었기에 앞으로의 금전적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벌어들인 돈을 다시 문서, 즉 부동산과 같은 안정적인 자산으로 바꾸어 부를 축적해 나가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재물의 싹을 틔우고 앞으로 다가올 풍요로운 계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연의 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남성분은 어떤 기운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될지 질문했습니다. 그의 사주를 분석해보니 오행이 골고루 분포하여 균형 잡힌 모습을 보였으나 정작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목의 기운이 다소 약한 편이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자신에게 부족한 기운을 상대방이 채워줄 때 좋은 궁합으로 보곤 합니다. 따라서 이분에게는 자신과 같은 목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나 목의 성장을 도와주는 화의 기운이 강한 사람, 예를 들어 띠로 본다면 말띠와 같은 인연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을 넘어 서로의 존재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천생연분이라 부르는 인연이란 어쩌면 이처럼 서로의 기운을 북돋아주며 삶의 균형을 함께 맞추어가는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사연을 통해 인생의 다양한 길과 흐름을 엿보았습니다. 사주 명리학은 미래를 맞추는 점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도 몰랐던 나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내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언제인지를 가늠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지혜의 도구입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가 몰아칠 수도 있고 때로는 잔잔한 순풍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데 있어 작지만 의미 있는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안개 낀 숲을 헤매는 듯한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나의 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지금 내리는 비는 언제쯤 그칠 것인지, 저 너머에는 과연 찬란한 햇살이 기다리고 있을지, 수많은 질문 속에서 답을 찾고자 할 때 우리 선조들은 자연의 순환과 우주의 질서 속에서 그 지혜를 구하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혜의 한 갈래인 사주 명리학을 통해 우리 앞에 놓인 삶의 지도를 함께 펼쳐보고자 합니다. 사주란 한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의 연, 월, 일, 시, 이 네 가지 기둥에 담긴 기운을 분석하여 인생의 큰 흐름과 잠재력을 이해하려는 동양의 오랜 학문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운명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기운의 특성을 이해하고 삶의 파도를 더욱 지혜롭게 항해하기 위한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긍정적인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선한 기운을 널리 퍼뜨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 직업의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젊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애운과 취업운에 대해 깊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주를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올해 그의 인생에 한 여성이 나타나 인연을 맺게 될 기운은 강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그의 감정적인 부분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았죠. 하지만 직업의 문은 달랐습니다. 그의 사주에서 직업을 상징하는 기운, 즉 관운이 올해의 기운과 강하게 부딪히는 충의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명리학에서 충이란 서로 다른 기운이 강하게 충돌하여 불안정, 변화, 그리고 때로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거나 설령 직장에 다니고 있더라도 그만두게 될 가능성이 높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 시대 많은 청년들이 겪는 현실과도 닮아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의 성공이 다른 분야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불확실성의 시대. 그의 사주는 돈을 버는 것과는 별개로 직업적인 성취나 승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무리하게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보다는 현재의 자리에서 묵묵히 버텨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돛을 올리기보다 닻을 내리고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생의 어떤 시기에는 버티는 것만으로도 가장 위대한 전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직업적인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 또한 지나가는 하나의 계절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면 또 다른 분의 사주는 앞으로 3년간 관운이 꾸준히 이어진다고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다소 피곤하고 신경 쓸 일이 많을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귀인을 만나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안정적인 직장으로 나아갈 힘이 강했습니다. 내년과 내후년까지 그 기운이 이어지니 조급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처럼 사주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성공이나 실패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이 씨앗을 뿌릴 때인지 열매를 거둘 때인지 혹은 밭을 갈며 다음 농사를 준비해야 할 때인지를 알려주는 자연의 달력과도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재물의 흐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여성분은 자신의 재물운이 어떠할지 궁금해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사주에는 올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탈재의 기운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10년 주기로 바뀌는 인생의 큰 흐름인 대운마저 재물이 빠져나가는 시기였기에 그 어려움은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현금을 보유하기보다는 부동산이나 안정적인 적금 등 문서의 형태로 자산을 바꾸어 지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돈에도 흐름이 있어 때로는 강물처럼 불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댐의 수문이 열린 듯 세차게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분의 경우 올해의 힘든 시기만 잘 넘긴다면 내년과 내후년에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대운에서는 다시 안정을 찾아갈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않고 현재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여성분의 사주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재물운은 마치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꽃을 피우는 봄과 같이 올 하반기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생의 큰 흐름인 대운 또한 재물을 상징하는 화의 기운이 강해지는 환경에 놓여 있었기에 앞으로의 금전적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벌어들인 돈을 다시 문서, 즉 부동산과 같은 안정적인 자산으로 바꾸어 부를 축적해 나가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재물의 싹을 틔우고 앞으로 다가올 풍요로운 계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연의 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남성분은 어떤 기운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될지 질문했습니다. 그의 사주를 분석해보니 오행이 골고루 분포하여 균형 잡힌 모습을 보였으나 정작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목의 기운이 다소 약한 편이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자신에게 부족한 기운을 상대방이 채워줄 때 좋은 궁합으로 보곤 합니다. 따라서 이분에게는 자신과 같은 목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나 목의 성장을 도와주는 화의 기운이 강한 사람, 예를 들어 띠로 본다면 말띠와 같은 인연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을 넘어 서로의 존재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천생연분이라 부르는 인연이란 어쩌면 이처럼 서로의 기운을 북돋아주며 삶의 균형을 함께 맞추어가는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사연을 통해 인생의 다양한 길과 흐름을 엿보았습니다. 사주 명리학은 미래를 맞추는 점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도 몰랐던 나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내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언제인지를 가늠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지혜의 도구입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가 몰아칠 수도 있고 때로는 잔잔한 순풍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데 있어 작지만 의미 있는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안개 낀 숲을 헤매는 듯한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나의 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지금 내리는 비는 언제쯤 그칠 것인지, 저 너머에는 과연 찬란한 햇살이 기다리고 있을지, 수많은 질문 속에서 답을 찾고자 할 때 우리 선조들은 자연의 순환과 우주의 질서 속에서 그 지혜를 구하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혜의 한 갈래인 사주 명리학을 통해 우리 앞에 놓인 삶의 지도를 함께 펼쳐보고자 합니다. 사주란 한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의 연, 월, 일, 시, 이 네 가지 기둥에 담긴 기운을 분석하여 인생의 큰 흐름과 잠재력을 이해하려는 동양의 오랜 학문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운명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기운의 특성을 이해하고 삶의 파도를 더욱 지혜롭게 항해하기 위한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긍정적인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선한 기운을 널리 퍼뜨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 직업의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젊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애운과 취업운에 대해 깊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주를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올해 그의 인생에 한 여성이 나타나 인연을 맺게 될 기운은 강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그의 감정적인 부분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았죠. 하지만 직업의 문은 달랐습니다. 그의 사주에서 직업을 상징하는 기운, 즉 관운이 올해의 기운과 강하게 부딪히는 충의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명리학에서 충이란 서로 다른 기운이 강하게 충돌하여 불안정, 변화, 그리고 때로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거나 설령 직장에 다니고 있더라도 그만두게 될 가능성이 높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 시대 많은 청년들이 겪는 현실과도 닮아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의 성공이 다른 분야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불확실성의 시대. 그의 사주는 돈을 버는 것과는 별개로 직업적인 성취나 승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무리하게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보다는 현재의 자리에서 묵묵히 버텨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돛을 올리기보다 닻을 내리고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생의 어떤 시기에는 버티는 것만으로도 가장 위대한 전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직업적인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 또한 지나가는 하나의 계절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면 또 다른 분의 사주는 앞으로 3년간 관운이 꾸준히 이어진다고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다소 피곤하고 신경 쓸 일이 많을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귀인을 만나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안정적인 직장으로 나아갈 힘이 강했습니다.
내년과 내후년까지 그 기운이 이어지니 조급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처럼 사주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성공이나 실패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이 씨앗을 뿌릴 때인지 열매를 거둘 때인지 혹은 밭을 갈며 다음 농사를 준비해야 할 때인지를 알려주는 자연의 달력과도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재물의 흐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여성분은 자신의 재물운이 어떠할지 궁금해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사주에는 올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팔재의 기운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10년 주기로 바뀌는 인생의 큰 흐름인 대운마저 재물이 빠져나가는 시기였기에 그 어려움은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현금을 보유하기보다는 부동산이나 안정적인 적금 등 문서의 형태로 자산을 바꾸어 지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돈에도 흐름이 있어 때로는 강물처럼 불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댐의 수문이 열린 듯 세차게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분의 경우 올해의 힘든 시기만 잘 넘긴다면 내년과 내후년에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대운에서는 다시 안정을 찾아갈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않고 현재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여성분의 사주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재물운은 마치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꽃을 피우는 봄과 같이 올 하반기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생의 큰 흐름인 대운 또한 재물을 상징하는 화의 기운이 강해지는 환경에 놓여 있었기에 앞으로의 금전적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벌어들인 돈을 다시 문서, 즉 부동산과 같은 안정적인 자산으로 바꾸어 부를 축적해 나가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재물의 싹을 틔우고 앞으로 다가올 풍요로운 계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연의 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남성분은 어떤 기운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될지 질문했습니다. 그의 사주를 분석해보니 오행이 골고루 분포하여 균형 잡힌 모습을 보였으나 정작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목의 기운이 다소 약한 편이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자신에게 부족한 기운을 상대방이 채워줄 때 좋은 궁합으로 보곤 합니다. 따라서 이분에게는 자신과 같은 목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나 목의 성장을 도와주는 화의 기운이 강한 사람, 예를 들어 띠로 본다면 말띠와 같은 인연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을 넘어 서로의 존재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천생연분이라 부르는 인연이란 어쩌면 이처럼 서로의 기운을 북돋아주며 삶의 균형을 함께 맞추어가는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사연을 통해 인생의 다양한 길과 흐름을 엿보았습니다. 사주 명리학은 미래를 맞추는 점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도 몰랐던 나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내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언제인지를 가늠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지혜의 도구입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가 몰아칠 수도 있고 때로는 잔잔한 순풍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데 있어 작지만 의미 있는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안개 낀 숲을 헤매는 듯한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나의 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지금 내리는 비는 언제쯤 그칠 것인지,
저 너머에는 과연 찬란한 햇살이 기다리고 있을지. 수많은 질문 속에서 답을 찾고자 할 때 우리 선조들은 자연의 순환과 우주의 질서 속에서 그 지혜를 구하곤 했습니다.